민호 형 어디야?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회의 중인데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결같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수화기를 조이고 심장이 뛰는 것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확실해요? 내 차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아파트 바로 앞이에요. 오빠가 보여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지혜. 제 설명을 듣고 민호의 손에서 꽃다발을 바라보니 손이 떨렸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그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등줄기를 따라 한파가 몰아쳤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강남에서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까지 민호 차를 따라갔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오해이길 빌어요. 하지만 그가 꽃다발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뭔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2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적이 없다. 놀랍게도 민호가 간 곳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진의 아파트였다. 싸늘한 느낌이 온몸에 퍼졌다. 믿을 수가 없는데. 결혼에 대한 배신은 큰 충격이지만 끝이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배신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세요. 나는 우리가 함께 상처를 공유하고 배울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게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지혜가 남편 민호를 알게 된 그날은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있었다. 늦은 밤 민호가 집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결혼 20년 동안 나는 그가 이 시간에 외출하는 습관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다. 불안감이 엄습해 나는 뜻밖에도 그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강남에서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까지 민호 차를 따라갔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오해이길 빌어요. 하지만 그가 꽃다발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뭔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2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적이 없다. 한 번도. 특별한 날에도. 놀랍게도 민호가 간 곳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진의 아파트였다. 싸늘한 느낌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다리가 얼어붙은 듯 거기에 서 있었다. 내 눈이 앞에 광경에 달라붙었다. 민호는 배를 눌렀고 몇 초 후 수진이 얇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와 머리를 살짝 늘어뜨린 채 로맨틱한 저녁 준비를 마친 듯했다. 그녀는 마치 그들이 수백 번 이런 짓을 한 것처럼 민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민호를 팔로 감싸 안고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 오빠 늦었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민호는 웃기만 하고 그녀의 손에 꽃다발을 얹고 목소리가 가볍다. 오늘은 지혜와 일이 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괴롭혀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나는 쓰러지지 않도록 근처의 전봇대에 매달려야 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뭐야? 나는 그의 아내이다. 그와 20년의 청춘을 함께 보낸 사람이다. 많은 기회와 꿈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를 귀찮게 간주합니까? 수진이 웃음을 터뜨리며 민호의 셔츠 단추를 손으로 살짝 쓸어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 그녀에게 말할 것입니까? 그냥 그녀가 이해하도록 내버려 둘까? 나는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꽂혀 따끔따끔 아플 정도였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울고 괴로워하고 발버둥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안에는 화만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들짝 놀라 화면을 보다가 수진에게로 돌린 그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그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민호. 날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아파트 문으로 곧장 걸어갔고 내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하게 울렸다. 수진 씨, 문 닫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이웃끼리 하는 걸 좋아해요. 민호와 나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던 1998년에 만났다. 나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그는 제품 개발 엔지니어이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였지만 늦게까지 함께 일하면서 아이디어 토론회,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어 더욱 가까워졌다. 능동적인 남자는 아니지만 민호가 처음 고백했던 순간이 생생하다.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회사 처마 밑에 서서 서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갑자기 말했다. 지혜씨,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나를 정지시켰다. 그를 돌아봤지만 민호는 눈만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미소만 지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가 그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7년은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파란만장했다. 한 번은 우리가 너무 크게 싸워서 나는 헤어질 생각을 했다. 내가 화가 나서 말했을 때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 민호는 한참 동안만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놓아줄게. 그런데 너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결코 민호를 떠나고 싶지 않다. 결혼 후 우리는 직업 안정에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시련의 세월을 함께 보냈다. 민호는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은 남자이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항상 출석한다. 저는 제 결혼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한때는 우리가 완벽한 부부,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있고 민호가 과로로 의자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쨌든 그는 여전히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후 우리의 감정은 점차 옅어졌습니다. 큰 말다툼도 폭발하는 순간도 조금씩 우리는 점차 한 집에 사는 두 명의 낯선 사람이 되었다. 저녁 식사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민호가 대답해줘요. 가끔 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민호 씨, 이 결혼이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답했다. 우리 모두 바빠, 지혜. 생각 많이 하지 마요. 그 말이 나를 차갑게 했다.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당신의 아내이고 몇 년 동안 당신과 함께 한 사람이고 이제 제가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뿐인가요? 특히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뒤 우리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더 이상 아이들과 바쁠 이유가 없었고 저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더 멀어질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소파에 앉아 민호가 핸드폰에 눈을 붙이고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말끝을 흐리며 물었다.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민호는 조금 놀랐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냥 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앞에 있는 남자처럼 낯선 느낌이었다. 더 이상 내가 알던 민호가 아니었다. 민호는 이상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자주, 때로는 하루에 2번 샤워를 합니다.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죠. 그가 싫어하던 향수가 쓰라린 듯 갑자기 불특정 다수가 되었다. 옷도 딱딱한 정장부터 젊은 셔츠와 더 잘 맞는 카키 팬츠로 변했다. 나는 그를 놀렸다. 요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더 잘생겼다고 한 사람 있어요. 민호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출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가 3일 동안 부재 중일 때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돌아왔을 때 나는 물었다. 1분 전화도 못할 정도로 바쁜 어디 가세요? 민호는 넥타이를 풀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미팅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호텔 가서 잤어. 나는 싱긋 웃었다. 회의하러 가거나 싸우러 가거나 이러면 쓰러지나요?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단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뭔가 안 맞아. 민호가 저를 보는 방식, 저한테 말하는 방식, 예전 같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일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당신의 대답은 항상 모호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중요한 파트너가 있어서 당신이 돌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돌보라고? 언제부터 엔지니어의 직업이 파트너를 관리해야 합니까? 어느 날 저녁 민호의 작업실을 지나갈 때 나는 우연히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잘 자고 내일 봐요. 나는 우뚝 서 있었다. 목이 메었어요. 말투가 제가 못 들은 지 얼마나 됐죠? 누구요? 제 남편으로부터 그런 상냥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답을 찾기로 결정했다. 어쩔 수 없이 민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나 스스로 파고들어야 했다. 나는 그의 전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호는 항상 매우 조심스럽고 비밀번호를 걸고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눕히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화면은 이름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로 밝아졌다. 보고 싶다. 나는 메시지를 열었고 손을 떨었다. 안에는 일련의 메시지, 친밀한 대화, 의미심장한 데이트가 있습니다. 기뻐요.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 둘이서만 멀리 갈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 민호가 다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좀 더 확신이 필요해요. 나는 그의 지출 내역을 조회한다. 민호가 출장하는 날에 비싼 저녁 식사,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선물, 호텔 거래. 모든 사건은 내 심정을 찌르는 칼처럼 나타났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그를 감시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모든 증거는 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진.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인생과 결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항상 믿는 사람, 말한 적 있는 사람. 지혜야, 내가 가장 운이 좋은 여자야. 민호 오빠 진짜 사랑해요. 알고 보니 그녀의 말이 옳았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냥 지금은 없어요. 그날 민호가 수진이의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걸 지켜봤다. 저는 어리석게도 탐정이 틀릴 수도 있고 이것이 오해일 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수진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용히 밖에서 기다렸다. 이윽고 참을 수 없을 때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말하는 소리와 급한 발자국 소리가 났다. 그러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호와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진은 여전히 얇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손질한 듯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민호는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수진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술을 버무렸다. 저는 그들을 보고 웃었습니다. 쓴 웃음. 두 분 저를 초대하지 않으실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대답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알아요? 다 끝났어요. 나는 민호와 마주보며 약간의 후회와 약간의 후회를 찾으려고 했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나는 분노와 고통으로 목이 쉬어물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우리가 함께 극복한 것들이 많이 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호는 조용하다. 설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회피하는 눈빛만 보였다. 그의 침묵은 나를 배신보다 더 다치게 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메마른 웃음소리. 민호 씨, 그렇게 겁쟁이에요? 옆에 서서 가슴 앞에 팔짱을 낀 수지는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어깨를 으쓱했다. 왜인지 알고 싶어. 지혜야?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고 있었고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모든 걸 잃어가는 기분을 내가 맛보길 바라니까.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모든 것을 잃었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잊었어? 수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목소리로 고개를 갸웃했다. 대학 때 너는 나에게 기회를 빼앗았다. 그는 항상 최고였고 교수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큰 회사에 취직했다.
너는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것 때문인가요? 당신은 대학 시절의 사소한 일 때문에 여전히 나를 원망합니까? 수진은 싱긋 웃었다. 너에게 그것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다입니다. 나는 몇 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기회가 생겼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내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통제불능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수진 씨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토벌적으로 입술을 삐죽거렸다. 여전히 투명인간처럼 서 있는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요? 이게 당신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민호는 마침내 한숨을 쉬었지만 그가 한 말은 나를 무엇보다도 혐오스럽게 했다. 이렇게 멀리 갈 생각은 없었는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멀리 갈 생각 없어요? 그럼 당신은 단지 나를 통제력 있게 속이고 싶은 건가요? 민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내가 필요한 것은 이미 너무 명백하다. 나는 울지 않는다. 저는 구걸하지 않아요. 저는 쓰러지지 않아요. 나는 민호와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이혼했어요. 민호는 약간 놀랐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진이는 예상했다는 듯 엷게 웃었다. 나는 몸을 돌려서 떠났다. 마음이 가벼웠다. 이 결혼이 끝난 것은 제가 남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가치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이혼 수속을 마친 뒤 짐을 싸고 보금자리였던 집을 나섰다. 20년 가까이 가꾸고 지키며 보냈던 집은 이제 배신당한 기억으로 가득한 곳일 뿐이다. 나는 울지 않는다. 나는 미련을 느끼지 않는다. 긴 꿈을 꾸고 막 깨어난 것 같은 막막한 마음의 여백이 있을 뿐. 이제는 드디어 정신이 맑아졌다. 이혼 후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소외감을 느꼈다. 오래된 습관은 남아있지만 나는 매일 저녁 기다릴 사람이 없다. 밤늦게 귀가하는 민호의 발걸음 소리도 늦은 시간까지 문자 메시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너무 외로운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을 깨닫고 민호가 떠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원하던 요가를 배웠지만 민호는 비꼬았다. 요가 뭐 필요해? 시간 나면 쉬어 쓸데없는 거 돈 쓰지 말고. 이제 저는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며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혼자 여행하는 표를 예약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누구의 의견도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민호가 예전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주도에 갔다. 성산 일출봉 정상에 서서 해돋이를 바라보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알고 보니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사람을 붙잡는 데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카페에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서 물었다. 지혜야, 잘 지내니?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한 사람을 잃는다고 해서 자신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가정을 꾸릴 때만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민호와 수진이 몇 달 만에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은 민호가 수진이 자신이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지인 몇 명이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들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다. 제가 잃은 유일한 것은 제가 고집했던 완벽한 결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은 나는 지금처럼 자유롭다고 느낀 적이 없다. 결혼에서의 배신은 큰 충격이다. 그것은 신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딘가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것일까요?
하지만 결국 배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럽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찾는 여정이죠. 민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던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가족은 그냥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나 자신이다. 이제 나는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조금씩 걱정했던 여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이 괜찮다는 속마음이나 무심한 메시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우선시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당신은요? 당신은 배신에 직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세요. 나는 우리가 함께 상처를 공유하고 배울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고통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이 그 상처로부터 약해질 것인지 강해질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